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수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7월 10일 1월에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사실상 이 국민의힘에서 보수 진영에서 일단 퇴출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원권 정지 6개월, 그러면은 6개월 후에 돌아오지 않느냐. 자,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6개월 사이에 이준석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질 겁니다. 공간이 없어지도록 아마 지금 집권 세력에서 그렇게 만들 겁니다. 당연하죠.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2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난관에 부닥쳐 있고 지지율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집권당 대표가 된 이준석 리스크 때문에 곤욕을 치렀는데 6개월 후에 다시 돌려준다? 어림없는 이야기죠. 자, 사실상 이 7일, 그러니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8일날 새벽에 이준석이 징계를 받았죠. 금요일날 징계를 받고 나서 이준석이 그날 아침에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한 이후로 이준석이 뚜렷한 지금 주말 사이에 어떤 움직임이 없습니다. 물론 SNS에 노래 가사 한 2개를 올려가지고 본인의 심정을 늑대가 울부짖는 그런 노래 가사 이런 걸 올려서 심정을 표현을 했지만 구체적인 액션은 지금 나오는 게 없고 법률가들과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논을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다 예상을 했던 수순인데, 자, 왜 제가 이렇게 이준석이 사실상 퇴출이라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 금요일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일어날 일을 보면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이 이 당대표 직무대행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이준석의 설 자리를 없애버렸죠. 이준석이 내일 최고위원회의 주재하지 못한다. 내가 내일 주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 청와대, 죄송합니다. 지금 청와대는 없어졌죠. 대통령실 정무수석인 이진복 정무수석과 10분에 걸쳐서, 10여 분에 걸쳐서 단독 밀담을 나눴습니다. 이준석 바로 징계를 받고 나서 그날 정무실장이 찾아갔죠. 자, 정무실장이 용산에 있던 정무실장이 찾아갔다면은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지침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당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여건의 그림을 그려야죠. 자, 그리고 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 간담회, 긴급 간담회, 비공개 간담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이준석 빼고. 자, 대통령 정무수석과 밀담을 나누고 나서 이준석은 빼고 그 밑에 있는 최고위원들 다 소집을 했습니다. 배현진, 조수진, 정미경, 김용탐 이런 사람들이 있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앞으로 내가 회의를 주재한다.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한다. 그리고 월요일 회의, 내일 최고위원 회의도 이준석은 불참해야 된다. 내가 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윤심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정무수석을 만나고 나서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긍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준석과 가깝다는 김용태, 정미경 최고위원도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기류가 형성되는 거죠. 정리가 돼 가는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 혼자 이것을 하는 것일까요? 권성동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친윤계이기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강릉 외가 친구죠. 자, 그런 관계도 있지만 지금 원내대표로서 권성동이 이렇게 정리를 신속하게 해나가는 것은 집권 세력이 뒤에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뒷받침을 해서 권성동을 내세워서 정리를 하는 그 단계죠. 그런데 이 정리가 상당히 빨리 신속하게 되고 있고 권성동 혼자 이 머리에서 아이디어에서 논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조직적으로 이준석 지우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자, 내일 최고위원회를 정기 최고위원회가 목요일 날 열립니다. 내일 정기 최고위원회를 이준석 없이 권성동 직무대행이 주재를 하죠. 그리고 권성동이 원내대표로서 내일 오후 3시에 의원총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의원총회. 예정이 없던 의원총회를
내일 오후 3시에 연다. 이렇게 오늘 공고를 했습니다. 자, 일단 이준석 퇴출 후에 이 기강 세우기, 질서 잡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원내대표로서 이야기하고 이 국회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텐데, 자, 제가 말씀드렸죠. 국회의원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 안의 분위기입니다. 115명인데 그 중에서 겨우 10명 정도만 이준석의 편을 들고 있었다. 징계 국면에서. 그런데 지금은 징계까지 됐기 때문에 지금 최고위원들도 다 돌았었는데 국회의원들도 다 돌았었겠죠. 그러면 내일은 아마 의원총회에서 이준석을 성토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 앞으로 잘해보자, 새롭게 출발하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내일 오후 3시에 제가 의원총회를 소집했다고 그랬죠. 공교롭게도 원래 내일 오후 3시에는 혁신위가 열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혁신위원회. 당혁신위원회. 이준석이 긴급하게 만들었던 조직이죠. 최재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세워서 혁신위원회. 그리고 본인과 가까운 조혜진 의원이 부위원장. 혁신위원회가 내일 오후 3시에 열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혁신위원회도 최재형도 국회의원이고 조혜진도 국회의원이죠. 나머지 또 의원들이 있는데 그 시간에 의원총회를 열면은 최재형이나 조혜진이 그 회의 못 열립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에 위반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혁신위원회를 모레로 또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밀려가지고.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났던 일일까요? 이준석의 사조직이라고까지 이야기되는 혁신위원회가 열리는 시점에 아니야, 우리 의원총회 열어서 이준석 퇴출 이후에 방안을 논의해야 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뭔가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내일 당초에 혁신위원회가 하려고 했던 일이 뭐냐면은 국회의원 그리고 당협위원장 전부 300명, 115명의 국회의원과 원내 당협위원장들이죠. 300명 전부를 대상으로 당 혁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조항을 검토를 한다. 이렇게 공고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300명 전원에 대한, 이준석 쪽에서 300명 전원에 대한 혁신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 설문조사 조항을 검토한다. 이렇게 공지까지 했는데 그거를 묻어버린 거죠. 의원총회를 한다. 무슨 말이냐. 의원총회. 이준석 퇴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지금 전체 이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주말까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아마 내일 되면은 이준석이 또 뭔가 말을 하든지 이 행동에 나서든지 하겠죠. 지금 주말 동안 법적으로 검토를 했으니까 가처분 신청을 내든 무슨 윤리위에 재심 청구를 하든 행정소송을 벌이든 할 텐데, 자, 지금 일부에서는 이준석을 징계, 이 당원권 정지 6개월 하고 나서 무슨 엄청난 후폭풍이 불 것 같은 그런 분석들이 언론에서 내놨지만은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는 보지 않았습니다. 단기간에 약간의 혼란은 있겠지만 결국은 정리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단기간의 혼동도 거의 없이 지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준석이 아무리 내일부터 SNS를 통해서 또 라디오를 통해서 막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거의 다 돌아섰습니다. 돌아섰고, 이준석 체제로는 도저히 안 돼. 다시 이준석 때문에 혼란이 올 수도 없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이 상황에서 여기에 더 이상 매달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을 앞세워서 지금 쫙 나가고 있는 겁니다. 권성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뒤에 당심도 있고 또 이것을 주도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주도하는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중심을 잡아야지.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이 우리는 당무 전혀 상관없어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무수석이 와서 또 만나고 했지 않습니까? 같은 일인데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 다 국민을 위한 일인데. 자, 이 상황에서 어쨌든 후폭풍이 예상보다도 세지 않고 내일 무슨 혼선은 좀 있겠지만은 오래 가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반발도 별로 없습니다. 정미경, 김용태, 권성동 체제를 다 인정을 했습니다. 이준석 쪽의 최고위원들이.
이 언론들도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상 초유의 당대표 징계 이후에 국민의힘의 이준석 지우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권성동이 직무대행체제 이렇게 사실상 선포를 하고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회동을 하고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숨 돌릴 틈도 없이 이어가면서 당권을 접수해갔다. 그리고 내일은 위원총회까지 연다. 자, 마치 이것을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죠. 이준석이 7월 7일 윤리위원회에서 퇴출된다.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 자, 그리고 6개월 이후에 또 그렇다고 6개월 당원권 정지했는데 아예 봉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저항의 빌미를 주게 되죠.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는 말이 이준석의 당원권이 정지되는 6개월 동안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6개월 동안. 그래서 이 6개월 동안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는 대신 이것은 권성동의 이야기입니다.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는 대신 이준석을 제외한 최고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최고위원들, 이준석과 가까운 정미경이나 김용태 포함해서 그런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현 지도부, 여기는 정책위 의장 성일종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일종도 이준석 편을 들어왔죠. 이 현 지도부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을 향해서는 윤리위 징계를 수용하고 조용히 있다가 6개월 후에 다시 들어와라. 자, 권성동 차원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던졌죠. 그렇지만 6개월 동안 과연 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그냥 흘러갔다가 6개월 후에 이준석에게 다시 들어오십시오 해서 당대표실에 앉힐 것인지 저는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이 국면에서는 이준석 퇴출이 시작이 됐고 또 거기에 대한 후폭풍 이런 것도 그다지 불지 않기 때문에 이 게임은 끝났다. 이런 분위기도 지금 여의도 정가에는 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이 파장이 크지 않고 끝났다. 그리고 이준석은 이제 고립무원 처지다. 물론 이 일부에서는 또 반발이 있죠. 그리고 비판도 있습니다. 김종인 같은 사람들, 이준석의 멘토, 정치 경험이 없는 이준석에게 이래라 저래라 코치를 하고 여기까지 왔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비판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현실 정치인이 아닙니다. 현실에 있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또 심지어 유승민 전 의원은 이준석의 아버지 친구죠. 그리고 유승민 의원실에서 이준석이 인턴 생활까지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때 이준석이 난 유승민 대통령 만들 거야 이렇게 했던 그 인물이죠. 유승민 의원이 어제 이번 그 징계에 대해서 윤핵관 그리고 윤리위원회가 조폭 같다 이런 그 입장을 내놨지만 이건 그냥 그 논평 수준이지 무슨 그거 가지고 역풍이 일어나고 후폭풍이 있고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냥 그 본인들이 이준석의 멘토니까 김종인도 그렇고 한마디 던진 것 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호사가들, 여의도 호사가들은 이준석이 탈당해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과 싸우고 있는 그 세력과 손을 잡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무리 민주당에서 이재명과 싸우고 있는 그렇다면 친문 쪽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이 그 이준석 같은 폭탄을 안고 들어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흑화 이야기를 했죠. 흑화 상당히 일종의 협박이었습니다. 협박. 흑화라는 것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모바일 게임에서 원래 아군 캐릭터였는데 적군 캐릭터가 되는 경우를 흑화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준석이 게임을 많이 하니까 그런 말을 썼겠죠. 이 흑화가 되면은 이 파워업, 그러니까는 굉장히 에너지가 세지고 힘이 강해진다. 그러니 이 말은 이준석이 내가 국민의힘을 떠나서 흑화가 되면은 당신들은 큰일 나.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일종의
협박입니다. 협박. 자, 그래서 이준석이 말하는 나를 흑화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것도 겨우 협박에 지나지 않고 급박이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려면 본인에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다 이준석 쪽에 얼마 남지 않았던 그 인물들도 다 떠나고 있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흑화 무능하는 이것은 전혀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 물론 뭐 이준석이 정말 본인이 흑화되겠다고 딴 그 액션을 취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지금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윤석열 정부는 이 기회에 이준석 지우개를 조속히 하고 정말 집권 여당으로서 새로 나눈 비대위를 구성하든 조기 전당대회를 하든 뭐 1년짜리 대표를 뽑든 빨리 결정을 해서 체제를 재정비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SNS에서 따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홍준표는 이준석을 계속 감싸왔죠. 본인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복당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준석이 복당을 시켜준 뭐 그런 인연도 있고 해서. 그런데 홍준표가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6개월 당권 정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권 정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소개드릴 것은 이겁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업보라고 생각하라. 업보다. 뭐냐? 바른미래당 시절에 대선배이신 손학규 대표를 밀어내기 위해 그 얼마나 모진 말씀들을 쏟아내느냐. 업보다. 뭐 손학규에 대해서뿐만 아니죠. 지금까지 11년 전에 박근혜 키저로 등장을 해서 계속 내부에서만 싸우기만 하고 또 특히 박근혜 정권 초기에 호가호위하면서 이 성접대를 비롯해서 20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의혹이 지금 뭐 거의 뭐 정황상 보면은 의혹이 아니고 팩트일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그런 데 대한 업보라고 생각을 하라. 그리고 홍준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하는 것은 약과라고 생각하시고 차분히 사태를 정리하시고 누명 벗기 위한 사법적 절차에만 집중하시라. 저도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싶은데 홍준표 시장은 한마디 더 했습니다. 본인이 아끼는 사이였기 때문에 좀 더 성숙해져서 돌아오십시오. 이것은 홍준표 이야기입니다. 세월 참 많이 남았다. 이렇게 한마디 더 하네요. 나는 이준석 대표의 모든 점을 좋아한다. 성숙해져서 돌아오라. 과연 성숙해져서 돌아올까요? 아니면 본인이 정말 흑화가 되면은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저기 막 찌를까요? 이번 주에 지켜봐야 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